자, 내년에 대권을 잡으려는 잠룡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시간. 나는 대선 주자다, 나대다. 자,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걸 찍어보겠죠. 지금 아침 6시인데요. 이제 출근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라디오 인터뷰 출연을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8시 정도에 방송이 나가는 거여서요. 토대로 되면 국민들께서 새로운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제가 뭘 가지고 가느냐면 만원에 4캔 표 요즘 한참 잘 나간다는 이 맥주를요 잔뜩 사도 잔뜩이라고 해봐야 2만원입니다. 2만원. 아 뿌듯해. 오늘 먹어. 오늘 이제 마시고요. 푹 잠입니다. 자, 나는 대선 주자다.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셨던 박용진 의원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브이로그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족들 깰까봐 몰래 나가시는 모습. 그리고 또 분리수거. 직접 네. 본인이 쓰레기 버리는데 저 영상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저는 생활 쓰레기를 버린 거고요. 분리수거는 이제 밤에 아, 그래요?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 비슷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라도 해야죠. 아니, 집에서 어떤 남편, 어떤 아내세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냥 바쁜 아빠 네. 이런 것 같고 고1, 중2 아들들이에요. 네. 뭐 별로 아빠하고 얘기 많이 안 하고 싶어하는 네.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왜 자꾸 저를. 자, 그런데 퇴근할 때 모습 보니까 편의점에서 또 맥주 사서 들어가시던데 네. 그게 사실은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까 말수가 없는 아들 둘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글쎄요. 집에 갈 때 맥주 사가는 그걸 보니까 대충 짐작은 가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루 중. 정말로 다음날 아침에 일정이 없어요. 네. 막 일찍 나가는 건 없어. 그래. 그러면 요즘 이제 신상 맥주들 있어요. 수제 네. 맥주, 국내 편의점 맥주들. 맥주들. 그래서 네. 한 4캔에 10,000원. 저도 예, 가끔 예. 즐깁니다만. 네. 그거 사서 가져가서 느긋하게 아. 2-3캔 정도를 제가 먹으면서 네. 또 최신 영화 한 편 이렇게 보는 거. 네. 금요일 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주 네. 행복합니다 그때가. 근데 이 젊은 층들이 지금 그 편의점 맥주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즐기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젊은 트렌드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저도 여러 번 돌려봤는데 박용진의 롤링 댄스. 아, 이거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유튜브에서요. 박용진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롤링이 같이 뜹니다. 아, 이거 원래 본인의 아이디어세요? 아니면 참모진의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뜬 겁니까? 그 틱톡 영상이에요. 네. 틱톡이라고 하는 SNS 매체를 활용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거를 와서 자원봉사로 도와준 분들이 20살 네. 청년들이에요. 네. 저한테는 근데 한참 선배, 네. 틱톡 선배들이신데 아, 그렇죠. 신문물의 선배들. 그럼요. 네. 그분들이
이거 해라 네. 해서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대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기 원래 롤린도 역주행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역주행 쫙 해서 저걸 4월 달에 만들었는데 6월 달에 터지더니 네. 이제 컷오프도 통과했으니까. 본인 영상 봐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괜찮아요? 부끄럽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저희 나대다의 가장 중요한 코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지망생 박용진에게 궁금한 점을 빠르게 묻고 빠르게 답변을 듣는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OX판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질문에 O 아니면 X로 답해 주시고 30초 동안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30초가 지나면 곧장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1차 관문 컷오프를 통과하셨습니다. 당내 컷오프 6명에 들었는데 솔직히 통과 못할까 봐 걱정했다. 동그라미 아니다. 아, 걱정하셨습니까? 진짜 걱정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네. 총리, 의장, 장관, 당대표, 전현직 시도지사 네. 이런 분들이잖아요. 여기 쟁쟁한 분들 중에 박용진이라고 하는 이 젊은 후보가 네. 여야 통틀어서 가장 젊은 후보가 6등 안에 들어간다. 이거 네. 뭐 사실 5월 9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던 일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조마조마했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쫄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경선 TV 토론을 4번 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기본소득 가지고요.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정말 국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시청을 했는데 내부 총질한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욕도 많이 먹었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욕은 안 먹었습니까? 예, 제가 그동안 여러 소신 발언을 많이 했고요. 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를 자부를 하는데 네. 그때는 왜 민주당한테 쓴소리하고 소신 발언하냐 이렇게 욕을 좀 먹었죠. 네. 구박도 받고 문자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오히려 칭찬 많이 받고요. 그럼 민주당 경선에서 네. 정책 검증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네. 오히려 저도 제가 내놓고 있는 국부펀드, 경제성장 전략 이런 거 충분히 더 검증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당원들이 더 좋아하세요. 네. 자, 이재명 저격수 이야기하니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구상. 네.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동그라미 아니다. X. 예,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나눠주려면 1년에 52조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올해만 하더라도 558조의 예산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기금이라든지 지방에 나눠줄 돈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써야 될 정해진 돈들이 너무 많고요. 52조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라도 좀 말을 바꾸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그러면 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이야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하셨죠? 동시감세. 네. 당장 진보 진영에서는 아니 정부가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금을 깎아주느냐. 박용진이 헛발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세수를 줄여도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없으면 동그라미. 상관이 있으면 X. 아, 그래요? 세수가 줄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에 대한민국의 그 세수보다는요, 지금 2021년 10년 뒤에 세수가 100조가 늘었어요. 네. 증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조가 늘었다고 하는 점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거,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다른 후보들 1,000만 원 나눠주겠다, 3,000만 원 나눠주겠다, 1억 나눠주겠다 이런 공약들 하시는데요. 어떻게 경제 성장을 만드실 건데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세금 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건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5살 대학생, 죄송합니다. 25살 대학생 박성민 최고위원을 청와대 1급 비서관에 발탁한 것을 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은 불공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심정에 공감한다. 동그라미 아니다. X. 아, 공감하십니까? 예, 저 청년들의 불만과 불안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운 좋게 이렇게 발탁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성민 비서관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나이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으로 발상전환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불안과 불만에 대한 공감. 그러나 박성민 비서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요. 지지율 40% 나오는 대통령과 척을 지면 누구도 다음 대선에 이기지 못한다라고 후보들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진은 문재인 지킴이 후보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맞습니까? 박용진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였고 우리 당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공과를 잘 계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뛰고 또 그 공과를 잘 계승해서 대한민국을 네. 행복 국가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문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아니다. 네,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헌법, 국민들을 배신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던 분들은 아닌데요. 제가 정말 분노하는 건 뭐냐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정기관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과 혹은 현 정부가 각을 좀 세웠다고 그리고 주목을 좀 받았다고 이렇게 헌법 질서와 또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 중립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저렇게 빛의 속도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에서 이제 여덟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역사 덕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좋아합니다.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군은 점령군이다라고 이재명 지사와 김원웅 광복회장이 표현한 부분 맞는 말이다. 동그라미 아니다. X.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미군은 일본이 볼 때는 점령군이죠. 일본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일본의 사실상 지배 지역이었던 한반도에 진주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점령군이고요. 본인들도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광복군하고 연합작전까지 했었던 연합군입니다. 미군은. 네. 그런데 이 점령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네. 특히나 뭐 친일파들이 세웠다고 그러시는데요. 초대 정부에 들어가 있는 내각 중에도 내각의 구성원들 중에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많고요. 또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인 재헌 국회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은 이재명 지사의 말은 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뭐 편협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9번 질문 가겠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느닷없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죠. 자, 문재인 정부 북한에 4년 내내 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할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할 말을 참았다가 표현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제가 헷갈리게 하시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 당연히 저는 북이 자기들의 존엄,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길게 뛰죠. 네. 그 대한민국에도 존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 국민 전체가 모욕감을 느끼는데 네. 이럴 때 적절하신 분이 나서서 네. 우리 정부에서 그건 틀렸다라고 반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서로 짜증내고 미워하다가도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간이 좋은 다 관계가 됐습니다. 만들어지죠. 네. 가끔 대답을 아주 센스 있게 하시면서 저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1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선 주자들 성격 유형 검사 때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유형으로 분류가 되셨어요. 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같은 타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정치인 박용진과 정치인 오바마 공통점이 있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예. 둘 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 우리 젊다. 젊은 후보다. 그리고 오바마도 사실은 좌파, 박용진도 사실은 좌파인데요. 아주 운동량을 넓게 쓰는 능력 있는 그런 정치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둘 다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게다가 이 젊은 정치인, 젊은 대통령이 나라를 확 바꾸려고 했었던 그 새로운 발상전환, 오바마와 박용진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키고 잘생겼다고 해서 호감도 떨어지면 어떠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빠르게 신문 십답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 공통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5글자로 표현해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5글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88 사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8시간 어떤 일이든 하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8시간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888 사회. 그리고 8시간은 사랑하고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경제성장 전략, 한쪽으로는 국부펀드 전략 이렇게 가지고서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박용진의 꿈입니다. 그것을 5글자로 888 사회. 아, 좋은 뜻이 담긴 5글자 888 사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이 직접 고른 인생곡 PD님 노래 좀 들려주실까요? 자, 행복의 나라로 이 노래를 꼽으셨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연세가 있는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BTS 노래를 꼽았는데 가장 젊은 후보인데 저는 뭐 롤린도 했잖아요. 저 행복의 나라로라고 하는 노래는 저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었을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였고요. 2002년에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어야죠. 대한민국의 그런 행복하고 여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의 나라로 가는 용기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중국 뉴스 저희가 다루기도 했지만 지금 전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가 양쪽 당에서 다 시끄러웠습니다. 예, 지금. 예. 박용진 의원은 어떤 쪽입니까? 100% 지급에 찬성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애초부터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목적에 맞도록 그 코로나 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더 집중됐던 분들, 고통이 네. 더 심했던 아. 그 계층, 자영업자 그리고 그 직업군에게 보다 두텁게 가야지.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엄청 뛰어가지고 주식 부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수십억 주식 가진 자산가와 지금 식당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몇 달째 손님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알겠습니다. 식당의 자영업자를 똑같이 20만 원 주는 게 그게 공정인가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100%는 그렇습니다. 옳지 않다. 예. 이념에 갇혀서요. 이게 보편 알겠습니다. 지급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동의 안 되고요. 이 재난의 고통이 더 심각했던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17분 시간 금방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다 됐습니다. 벌써. 7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권 잠룡 박용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